은퇴할 때 100만 달러 생각보다 거의 아무도 못 만듭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되겠지라고 믿고 계십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게임이 끝납니다. QLD나 TQQQ를 손에 쥐고도 끝까지 100만 달러를 못 만드는 이유가 딱 거기 있습니다. 숫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이 틀린 겁니다. 미국 기준으로 은퇴 가구 중에서 은퇴 계좌만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가진 비율이 대략 100가구 중 3가구 정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집값 빼고 차 빼고 말 그대로 생활비로 꺼내 쓸 수 있는 은퇴용 돈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사람은 집이 있으니 괜찮다라는 착각으로 은퇴 현금 흐름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집은 월세로 바뀌지 않으면 매달 밥값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만 달러가 희귀한 겁니다. 그리고 희귀한 이유는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돼 있어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월급이 오르면 소비가 같이 오릅니다. 지출이 고정비로 굳어지고 투자금은 남는 돈이 됩니다. 남는 돈은 남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생활비가 먼저 올라가서 투자 여력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들 머리로는 투자해야지 하면서도 실제로는 투자 금액이 늘지 않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복리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지속성이 끊깁니다. 여기서 QLD와 TQQQ가 왜 등장하느냐? 이유가 단순합니다. 100만 달러는 월급을 아껴서만 도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성장률을 내 편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QLD는 나스닥 100을 2배로 따라가고 TQQQ는 3배로 따라갑니다. 같은 기간에 같은 방향을 맞추면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속도만 보고 위험을 잊는 겁니다. 레버리지는 빨리 가게 해주지만 동시에 떨어질 때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사서 버티면 100만 달러가 아니라 멘탈이 먼저 깨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100만 달러는 한 번의 대박으로 만드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꾸준한 납입과 시간을 기반으로 어느 순간부터 수익이 납입액보다 더 커지는 구간에 진입할 때 만들어집니다. 초반에는 내가 넣은 돈이 전부입니다. 수익은 티도 안 납니다. 중반에는 지루합니다. 계속 넣는데 세상이 바뀌는 느낌은 안 납니다. 후반부터 갑자기 계좌가 스스로 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구간이 복리가 눈에 보이는 구간입니다. 대부분은 이 구간 들어오기 직전에 포기합니다. 물이 끓기 직전에 불을 끄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 100만 달러를 목표로 하려면 월 투자금이 남는 돈이 아니라 우선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QLD와 TQQQ는 전략적으로 써야지 신앙처럼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먼저 우선 지출부터 잡겠습니다. 월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시작 금액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자동이체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의지로 투자하면 인생 이벤트 한 번에 끊깁니다. 그리고 끊기는 순간 복리는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숫자로만 잡지 마시고 시스템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매달 특정 날짜에 특정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구조. 여기까지가 첫 번째 승부입니다. 이제 QLD와 TQQQ를 얽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는 결국 망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망한다는 건 하락장에서 강제로 던져서 망한다는 뜻이 대부분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이 크고 일간 기준으로 재조정이 되기 때문에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체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험합니다. 손절을 유도합니다. 결국 망하는 건 상품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입니다. QLD와 TQQQ를 100만 달러 도구로 쓰려면 기본 뼈대는 QLD 쪽이 안정적이고 TQQQ는 공격적인 가속 페달로 보셔야 합니다. 한 방에 TQQQ로 올인하는 방식은 상승장에서는 영웅이 되지만 조정장에서는 계좌가 아니라 심장이 먼저 버티기 어렵습니다. 100만 달러는 영웅 서사가 아니라 생존 서사입니다. 구조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기본 적립은 QLD로 가져가고 TQQQ는 조건부로만 추가합니다. 조건부라는 건 아무 때나 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과열된 날에 흥분해서 TQQQ를 사는 게 아니라 시장이 꺾여서 다들 겁먹을 때 그때만 TQQQ 비중을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2가지가 동시에 해결됩니다. 상승을 따라가되 하락에서의 체감 공포를 줄입니다. 타이밍은 어렵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본주 기준으로 이동평균선 같은 단순한 기준을 하나만 잡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100을 대표하는 지수나 QQQ의 흐름에서 단기 추세가 꺾였을 때는 QLD만 꾸준히 그리고 일정 수준 더 빠졌을 때 TQQQ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예측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규칙에 반응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게 현금 쿠션입니다. 레버리지로 100만 달러를 만들려면
아이러니하게도 현금을 꼭 남겨야 합니다. 현금은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장에 남아있게 만드는 산소통입니다. 조정이 올 때 현금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불안해서 팔거나 아무것도 못하고 멍해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현금이 있으면 조정이 기회로 바뀝니다. 그래서 100만 달러로 가는 사람들은 수익률만 챙기지 않고 생존율을 챙깁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전략이 현실적이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5월 100만 원을 꾸준히 넣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시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시장이 한 해에 주는 변동폭 자체가 내 연봉만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기분이 달라집니다. 돈이 돈을 버는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QLD는 속도를 만들어주고 TQQQ는 추세가 살아있을 때 가속을 붙여줍니다. 하지만 추세가 꺾이면 TQQQ를 줄이고 QLD 중심으로 버티는 방식이 안정적입니다. 이걸 못하면 빠른 차를 타고도 목적지에 못 갑니다. 여기서 은퇴와 연결되는 핵심이 나옵니다. 100만 달러는 사치가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매달 40만 달러가 아니라 4만 달러 수준의 인출이라도 거기에 연금이나 사회보장 같은 흐름이 더해지면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면 더 강력해집니다. 결국 은퇴에서 가장 큰 변수가 주거비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00만 달러의 가치는 화려함이 아니라 평온함입니다. 내가 고장나도, 가족에게 큰 사고가 나도, 계좌가 흔들려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 힘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던지는 의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버리지 ETF는 장기 보유하면 손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박스권에서 흔들리는 구간이 길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우상향 추세가 강한 시장에서 그리고 적립식으로 조정을 활용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장기 보유가 아니라 장기 운영입니다. 운영에는 비중 조절과 현금 쿠션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TQQQ는 폭락장에서 회복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폭락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상품이 아니라 내 행동이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폭락장 운영 원칙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정해진 규칙대로만 사고 급락이 오면 비중을 줄이거나 추가 매수 기준을 단계로 나누고 무엇보다 생활비와 투자금을 분리해 놓는 겁니다. 생활비가 섞이면 공포가 2배가 됩니다. 세 번째, 지금이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QLD 적립이 먼저입니다. 적립은 비쌀 때도 들어가고 쌀 때도 들어갑니다. 대신 TQQQ는 비쌀 때 무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분리합니다. 그러면 고점 공포와 저점 공포를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한 번에 몰빵해서 빨리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 마음이 드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100만 달러는 빠르게 도달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빨리 가려다 멈추면 결국 더 느려집니다. 다섯 번째, 월 50만 원이나 100만 원으로 무슨 100만 달러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초반에는 그렇게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복리는 초반에 안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의미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면 어느 순간부터 시장이 내 편이 됩니다. 그때는 월 납입보다 계좌의 연간 변동이 더 커집니다. 그때부터는 게임이 바뀝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결론은 단순합니다. 은퇴 때 100만 달러가 드문 이유는 대부분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구조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소비가 자동이고 투자가 수동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를 뒤집는 순간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뒤집는 도구로 QLD는 기본 엔진, TQQQ는 조건부 터보로 쓸 수 있습니다. 단, 안전벨트는 현금 쿠션과 비중 조절, 그리고 감정을 배제한 규칙입니다. 오늘부터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투자되는 구조를 만드십시오. QLD로 기본 적립을 시작하십시오. TQQQ는 시장이 꺾일 때만 규칙대로만 추가하십시오. 생활비와 투자금을 완전히 분리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복리는 당신이 의심을 이기는 시간만큼만 조용히 당신 편에 서줍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